새로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있어서 투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지금 시점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검증받은 기업이다 실적으로. 근데 테슬라는 검증을 받고 있다 지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에 하나 현재 퍼가 90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90배 능가하는 실적이 안 나와주면 주가 다시 빠지겠죠. 한번 같이 좀 보겠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서학개미 이야기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국내 예, 증시에 지친 예. 분들 네, 때문에라도 예. 또 해외 증시, 미 증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사장님의 입을 주목하는 제 입을요?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을 텐데 그-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고 이미 목표한 수익에 다 도달했을 것 같고 아마 한 두 자릿수 수익률은 평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처럼 시황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세다 시장이. 너무 세다. 사실 너무 센 건 가장 큰 단점인데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약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 쉬고 있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황소가 굉장히 피곤한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저처럼. 지쳐있는 모습인데 지치셨어요? 여름이니까 아, 예. 습도가 더위에. 높으니까 올해는 아, 습도가 예. 높죠. 해서 지쳐있는 모습인데 한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비테크의 모습 볼 건데요.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가 1, 2월에 올라갔죠. 25%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 아마존도 올라갑니다. 다음 달은요. 9월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그 다음 달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달 애플, 그 다음 달은 테슬라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손바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짠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쉬고 싶어 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할 수 있을 거고 맨 밑에는 엔비디아는 상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랐죠. 이게 4월 빼고 계속 올랐죠.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고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쉬니까 테슬라가 쉬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6월달, 7월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올라가면서 사실 올해에 하락폭 많이 메꿨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빅테크에는 다 쉬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흐름은 빅테크의 위험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은 4월 달에 75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100몇 불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장중에. 스프리 이후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옛날 기준 750 몇 불.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7월까지 순환매는 없지만 그냥 4월 달 빼고 계속 오른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은 올라가죠. 네. 하반기에도 순환매가 있어도 엔비디아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이 순환매에 엔비디아가 동참해서 한번 빠질 수도 있을 텐데 대표님은 어떤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약간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실적 발표 약간 시기 때문에 약간 힘 비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두고 약간의 의심의 눈초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진짜인지.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있는데 100억 투자하면 6억 달러 돈을 벌어야 되는데 6억 달러 벌 수 있냐는 의심이 생기면서 약간 좀 제가 보기 의심이 있는데 약간의 실적이 몇골 붙였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실적 약간 싫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상인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럴 때 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물량을 이럴 때 털리면 안 된다 되는 말씀이시죠? 거죠. 왜냐면 네.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MB 테슬라 주식 팔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이익을 팔았겠지만 판 다음이 중요한데 판 다음에 보통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빠져있는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봤더니 그 장기 국제 세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시면서 약간 TMF. 어려운 네. 모습인데 예. 일단 파신 다음에 약간 쉬시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게 현재까지 모습인데 S&P 10% 올라가는 동안에 만약에 엔비디아 빼면 10% 떨어지고 있고 매그세븐은 4%로 빠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시장은 매그세븐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그세븐 없으면 이번에 시장이 별로 안 갔겠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요. 요게 바로 실적인데 모습인데 매그세븐은 약 50% 올라갔어요. 1분기에 올라갔고 2분기에 28% 올라가는 모습인데 매그세븐 S&P 500은 거의 못 가는 모습 나오지 않겠습니까? 파란색인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결국 매그세븐 올리는 이유는 실적을 보시면 좋고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실적이 도움이 되면 2분기에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쭤볼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 뭐 드릴 말씀 없어요. 두 자릿수 수익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돌다리 두드리면서 서학개미로 편입이 안 되신 분이 아직 있을 수 동학개미만 있잖아요. 계신? 예. 예,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볼까 했었는데 올해는 네. 동학개미에서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분들 또 신중하게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입니까?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고 그 그림 바로 나오는 건데 현재 S&P500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포워드 EPS가 259달러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실적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림 보면서 야 진짜 실적에 대한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실적이 견조하면 제가 보기 지수는 조금 빠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도 미국 시에 없는 서학개미, 동학개미 분들은 만약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허탈할 겁니다. 없으면. 아마 우리 앵커님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주식이 없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주식이? 그 미국 주식이? 사이에 있을 있습니까? 수도 있죠. 근데 네. 없으면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은 아시겠지만 조금 부침이 좀 있죠. 부침이 좀 있고 실적이 정말 좀 못 갔기 때문에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달러마도 좀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반반 국내 반 미국 반 어떻습니까? 반반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반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하시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분산하자? 저는 꽤 오래됐고 사실은 가능하면 다 가져가면 좋은데 미국으로만. 좋은데 네. 조금 약간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환율도 있고 하니까. 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이 주식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좀 반만 가져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 들어오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들어오신 분들은 빠져나지 않을 거 아마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반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판 다음에 요근이 본 다음에 놀란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학개미의 순매도 상황 모습인데 순매 종목은 엔비디아 많이 팔았고 테슬라 많이 팔았는데 옆에 보시는 순매 종목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인증에서 국채가 있는데 요게 국채 3배째 ETF거든요. TMF. 이걸 갚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갑자기 엔비디아 팔고 들어오기엔 약간 좀 맥락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채권 ETF 산 게? 혹시 두 분은 이게 이해되십니까? 요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네. 2등도 나이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를 차트에서 산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해가 되는데 요 두 개는 많이 빠진 걸 샀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네. 보기에는 맥락이 왜 없냐면 나이키는 많이 빠져 있죠. 네. 근데 브로드컴은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2등만. 나머지는 2등만? 네, 나머지는 2등만? 전혀 관계 없고 1, 2등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2등은 많이 빠져 있고 3등, 4등, 5등은 꽤 올라간 종목 6등까지. 이거 그냥 쭉 사는 종목으로 사람들이 산 거고. 약간 네. 맥락이 없어 보이는데 하필 왜 TF를 많이 매수했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인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침에 얘기했더니 우리 같이 방송하는 분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혼난다 말씀하셔갖고 네.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자 넘어가면 현재 이게 작년 그림인데요. 한국의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그 종목들인데 보면은 대부분 다 레버리지 많이 투자하고 있고 특히 TF는 거의 30%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시가도 30%다 보니까 아니 TF의 3분의 1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네. 사실은 이거 보면 글쎄요 TMF에 따른 국채에 따른 이해도가 있는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했지만 주가 많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좋지만 사실 TF를 올린 이후에는 금리가 빠지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구간인지 의심스럽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현 장부를 보는 건데 1등이 테슬라 20조 원입니다. 2등이 엔비디아 18.5조 원 쭉 보고 있는데 11등에 뭐가 있냐? 아까 TMF가 있는데 무려 1.7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1.7조 원. 거의 2조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7조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빠지는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수했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거에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빠져 있다가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지금 부사장님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많이 빠져 보이긴 하는데 3배짜리여서 사실은 10이 1 됐다가 다시 10 되려면 10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사실 있어가지고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빠진 하락폭인데 1년 동안
33%가 빠졌고요. 올해만 23%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디렉시온 ETF에 대한 그 운영 보고서 뭐가 있냐면 모든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험을 고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한 투자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정교한 투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계속 계산이 가능한 분들인데 사실은 세배짜리 ETF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보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ETF인데 과연 우리 투자분들이 왜 매수했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매수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크냐면요. 고점이 505달러입니다. 네. 전고점. 네. 505달러 현재 50달러면 10분의 1 동안 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인데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올 때 지금 TF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금리죠. 금리가 거의 평평하다. 한다고 그러면 TF가 올라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각에서는 뭐 골드만 같은 얘기들은 5번 이상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금리가 내려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올해 지금 보고 있는 인상 횟수가 인하 횟수가 2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봤자. 그런데 그런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게 되면 TF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 보이는 게 제 생각인데 네. 혹시 뭐 아시겠지만 올해 2번 이상 하겠습니까 인하? 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4월 달이요. 4월 달에 보게 되면 금리나 3번 75bp죠. 3번, 4번, 5번인데 9명, 근데 5명, 3명이 IB가 보통 얘기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보게 되면요. 3월 달 보게 되면 한 번 없다. 한 번도 없다가 3개 IB, 한 번 인하가 8개 IB, 그리고 2번 인하가 7개 IB가 있기 때문에 완전 바뀐 모습 보여줘갖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맥스 2번 인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2번 인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TF가 얼마나 올라올지 보고 있는 건 혹시 두 분 아시겠지만 2번 인하 TF가 얼마나 올라올지 계산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차라리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나와주면 내년까지 이럴 때 매수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트럼프 당선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많이 애먹을 것 같아요. 금리는. 사실 트럼프가 몇 번 얘기했지만 관세를 건들 거기 때문에 별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당선을 보시면서 일단 올해 연말쯤에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근데 지금 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차피 내려가지 않겠어? 하시는 건데 제가 몇 번 예전에 얘기했죠. 어차피 설날 차를 지금 타지 말자. 네. 규정 차를. 그러니까 그 내년 초에 가는 거면 올 연말 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여유 있게 움직이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러면 예. 좀 더 빠른 호흡에서 파월 의장이 좀 의회에서 증언을 곧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크게 일희일비하지 말까요? 8월은 네. 이번 청문회에서 연설이 별로 없겠죠. 아마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올해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파월은 솔직한 얘기로 올해 마냥 2번 정도 이미 마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원에서 은행위원회나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출석해서 하는 말이 큰 의미는 없겠다 정도의 없겠죠. 말씀. 데이터에 의거해서 하겠다 할 거고 네. 그다음 솔직히 얘기를 파월이 얘기를 못 하기보다는 파월이 옆에 있는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별로 인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3% 이상 물가를 보면서 만에 하나 이렇게 튀면은 이제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진짜 한 번 더 할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의회 지원 넘어갈 수 있을 거 다음에 보게 되면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 CPI인데 CPI가 아시겠지만 관 2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파월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올해 금리나 맥스 2번이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TMF는 많이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했지만 올해가 아니고 올해 볼 때 올해 말에 보시면서 그때 한 매입식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한 거는 상당히 무모한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그래도 채권을 난 꼭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한테 여기 TLT도 가져오셨잖아요. 이건 레버리지 아닌 거니까 TLT 정도는 어떨까요, 그러면? TLT는 괜찮죠. TLT 제가 왜 안 보여드렸냐면 이제 강조상에서 안 뺀 건데 TLT는 괜찮죠. 왜냐하면 TLT는 진짜 한 배짜리 가져가시면 좋은데 이것도 모아갈 전략이 필요하지 갑자기 저점이 아니고 모아갈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여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8.2%가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이 얼마 올라간지 아시죠?
올해 올라가면서 감안하면 못 간 수익률이고 사실은 이제 6대 4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과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의 지금 안 되죠. 운영이 안 되죠. 채권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배짜리 지금보다는 연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어떤 TF도 약간 덜 매운맛이니까 가져가면 좋지만 이것도 올 연말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금일 한번 한 다음에 위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다음에 있으신데 네. 요 얘기 좀 이제 해주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그럼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하반기 같이 보시면요. 아까 봤지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 EPS인데 보시면 포워드 영업 EPS가 260을 돌파하면서 역시 상 최고치였다. 이렇게 되면요. 주가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은 3개월 동안 나와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현재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1분기에 7.1%, 2분기에 9.2%로 실적이 전년 대비 되게 좋아지고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건데 3개월 동안 봤던 기업의 무려 80% 이상이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올리고 있다는 건데 3개월 동안 보시면 우리가 보통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뭘 목표하면 많은 걸 못 이루죠. 뭐 살을 빼겠다. 못 이루죠. 그다음에 뭐 뭘 하겠다. 못 이루지 이러는 않습니까?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이루는 경우가 전 없죠. 잘 없다고 없다고. 예, 잘 없다고 근데 하고. 드물죠. 네. 3개월 동안에 이익을 올린 갭이 83%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사채가에 가까워지고 있고 네.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그렇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포워드 PR이 21.2배로 전고점 22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올라왔지만 저렴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올라왔지만 퍼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매입이 가능한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혹시 없는 동학계분들은 이참에 들어올 때 한번 미국 주에 투자해보자라고 네. 조언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주식이 6이고 채권이 4잖아요. 예. 그럼 주식은 아까 뭐 S&P 올해 10몇 % 올랐으니까 TLT는 빠졌고 그럼 만약에 그걸 지키는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채권 비중이 줄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 혹시 주식 비중 줄여서 채권을 사는 6대4를 맞추는 거는 혹시 권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주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동학개미 중에 서학개미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4월 달에 나스닥이 장중 기준으로 9%나 빠졌어요. 이럴 때 내가 사자마자 9%가 빠지면 사실 정상적이면 9%가 빠져도 더 사야 되는데 내가 물렸어 하고 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채권과 6대4 포트랑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신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권을 섞느냐 마느냐 부분은 그분의 성향에 따라 달린 거니까 좀 주식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섞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안 섞지만 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업앤다운이 좀 힘드신 분들은 섞으면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다만 이제 수익을 좀 포기해야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들어오신 다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국 주식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전망치가 별로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근데 미국은 웬만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보시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충분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10%라고 하는 연평 수익률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주식은 보시면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그러면 지금 거의 사채가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보유했던 모든 분들이 돈 번 거기 때문에 지수 똑같죠. 그 다음에 MBA 똑같죠. 비트가 똑같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유하신 분이 가장 큰 수익이 컸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주식은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지만 좋은 점을 고르시면 버티는 게 그다음부터 가장 큰 만약에 문제죠. 내가 시장 ETF를 샀는데 예. 하필이면 내가 산 날이 고점이다. 이리고 예를 들어 뭐 4월 초쯤에 사서 예를 들어 한 9% 빠져도 대신에 내가 다 사면 안 되겠죠. 내가 현금이 좀 있으면 더 사고 하는 방법을 추천하시는 거죠. 그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표 지수를 보든지 아니면 실적을 보든지 하면서 버티시면 좋은데 아마 목표 지수 그다음에 여러 아이들의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전문을 보시면 보신 분들은 팔다가도 안 파실 거예요. 더 걷어들일 겁니다. 근데 보통 안 보신 분들이 아침에 보면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대부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매매하지 않습니까? 실적 없이 그런 분들은 두렵죠.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국은 실적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면 경험상 보게 되면 실적을 본 다음에 내용을 팔라고 얘기하면 보신 분들은 팔라고 해도 안 팔거든요. 안 보신 분들이 문제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실적 보시고 전문을 보신 분들은 잘 버틸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예. 실적이 보통 주가에 후행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실적 추정치를 보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니까 실적을 보는 게
주가를 뒤따라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적이 지금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실적이 빠지고 나면 또 그때 팔면 또 저점에 파는 것처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HTS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는데 3년, 5년 동안의 실적 통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어떤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HTS가 있기 때문에 평균 5년 평균 보게 되면 상당히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만 기업들 말고 큰 기업들은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상당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기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게 안 나오면서 주식이 하루 20%가 빠졌는데 네. 나이키는 어쨌든 그래도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한 5% 정도 준다라는 식으로 가이던스를 준 것만으로 주가가 20% 빠지면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실적 추세가 죽었나 싶은데 5년짜리 보면 실적 이렇게는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맞닥뜨렸다 만약에 네. 예를 들어 메타도 실적 조금 안 나온다고 한때 막 하루에 20몇 % 빠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연합방송.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네. 그거를 네. 매일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나이키는 중국에 대한 이슈도 크지만 네.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이 나이키 가신 분들이 아마 위원님은 안 갔을 것 같아. 딱 보니까. 두 분 혹시 최근에 나이키 신발을 사거나 네. 아니면 매장 가거나 아니면 신발 문제 때문에 혹시 AS를 맡긴 적이 있습니까? 운동화를 AS까지는 잘 안 맡기죠. 안 맡기죠. 웬만하면. 네. 근데 실제 보면 나이키가 약간의 좀 균열이 가 있는데 소비자를 대응하는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산 신발이 국내가 아니다. 아니면 혹은 내가 산 신발이 특정한 규정에 닿지 않으면 AS가 안 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 나이키라는 신발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AS 도와주는 그런 아주 품질 좋은 신발이 아니고 오히려 호카라든지 이런 오르딩에 좀 뒤쳐져 있는 브랜드가 돼갖고 과거 나이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했던 그 수치보다는 그 뒷얘기들을 들으시면 아, 충분히 나이키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실적이 안 했는데 금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 실적 상황을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실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못 나와도 굉장히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실적이 좋은 시기에는요. 실적이 조금 못 나오는 기업보다는 한창 좋은 기업만 고려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비중 추세했을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도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이키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로리 칼바시라는 이분이 RBC 캐피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수를 올렸습니다. 5,700 올렸는데 5,700 올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걱정이 있다. 조마조마하다. 지수 올리는 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지수 올리는 게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왜 했는지 같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올리면서 단기 풀백이 있을 것 같다. 조정이 없다 보니까 조정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메가캡에 이어지는 리더에 대한 모습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한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하면 분산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염려하시는 건데 보시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만약에 아까 봤던 그림인데 만약에 비테크 쪽에서 몰려있다가 마치 비테크가 무너지면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 이분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여러 아이비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고 조금 쉬면 좋은 하필 또 7월 달에 좋은 시기 오다 보니까 통계상 좋은 시기다 보니까 안 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제로 쉬면 좋은데 앞으로 실질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부사장님 오신다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가 기존의 보유자의 영역이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있고 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의 영역이 있는 건데 네. 그런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적을 봐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본 종목도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보관액 기준으로도 아마 아까 장표 준비해 오셨던데 1위가 테슬라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눈길이 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에 테슬라가 이름을 올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이런 언급이 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보관액 1위에도 엔비디아에게 잠시 내줬다가 다시 테슬라가 서학개미 1위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 뭐 부사장님의 조언대로 여러 가지 종목을 보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있어서 투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지금 시점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검증받은 기업이다 실적으로. 네. 근데 테슬라는 검증을 받고 있다 지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테슬라 실적이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퍼가 내릴 만한 실적이 나와주면 좋은데 한번 만에 하나 현재 퍼가 90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90배를 능가하는 실적이 안 나와주면 그걸 정당화시키지 못하면 주가 다시 빠지겠죠. 한번 같이 좀 보겠는데요. 요 그림이 이제 인도량인데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의 가장 트리거가 뭐냐면 인도량 비트였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인도 전망치가 39,000대였는데 얼마 안 되죠? 비탕이 4천만 대 비트했는데 주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파란색이 현재 추정치인데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나왔던 인도랑 비트가 그렇게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3% 나갔을 때에 테슬라 비판하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비판하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고 있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 조금 팬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빼면 솔직히 테슬라에 대한 명확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있고요. 요 그림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500 캐치펀드 중에서 약 18%가 공매도 치고 있는데 요게 이번에 올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공매도 많을 때 커버가 들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500 캐치펀드 중에서 18%가 많이 공매를 쳤냐라는 건데 해치펀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실적이 좀 미비할 때 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최근에 좋아졌냐?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두 분?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7월 23일 나올 실적을 봐야지만 좋아지는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현재 실적이 안 나와졌기 때문에 한번 뭘 보면 좋은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현재 이 테슬라에 대한 자동차 매출이 슬로해진 걸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자동차 생산 인도량이 전체 200만 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200만 좀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진이 빠지고 있는데 마진 하락을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막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국에서 매출이 좀 약해지고 있죠.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언제 현실화되는지는 아마 5년,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별로 움직일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에 따른 560억 달러 패키지가 있는데 그 보상 패키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주가 자체가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겠죠. 주식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근데 많은 상승했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희석이 되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인도량 비트한 것 갖고는 주가 올렸다는 거가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커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잦은 고장 리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장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동차 매출도 그렇고 중국 매출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포함시키면 딱히 지금 아까 했던 인도량 비트한 거 말고는 나아진 게 없다.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나아지게 하는 모습이 중요해 보이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실적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번 달 23일 날 발표하는데 보시면 EPS가 0.605입니다.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가 0.90이니까 0.91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 역시 242억 달러이기 때문에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를 크게 하지 않으면 아까 올라갔던 주가의 반대 쪽으로 하락할 것 같고 올라간 부분 반 정도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실적으로도 움직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존은 항상 PER이 비싸거든요. 네. 아마존의 이제 미래를 사람들이 믿는다고 치고 그리고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사는데 아마존 항상 50배, 40배짜리 회사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이 밸류에이션에 이익뿐만이 아니라 뭐 FSD, 로보택시 뭐 이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인도량이 많았다는 것도 좋았지만 인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서 재고가 3만 대 이상 줄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면 그래도 그런 미래를 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이 많이 빠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냥 뭐 AI 이니시티브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좋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빅테크, 다른 매그7 종목들은 실적을 겸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실적보다는 약간의 좀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당장에 사실 그렇지만 당장은 자동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했지만 인도량이 좀 조금 올라간 것 같고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거나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게 좀 나와줘야지만 주가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있죠. 그걸 무시 못하는 거고 그게 주가에 녹아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런 불구하고 90배까지 올라갔던 펀은 좀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건데요. 아까 봤던 PER이 현재 96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직전 봤던 게 62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유일한 기업이 매그세븐 중에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못 따라간 실적을 약간의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쳐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9월에 올라왔던 종목 맞는데 조금 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쉬면서 힘 우측하는 좋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많이 막혀 있는 게 260달러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부딪힌 다음에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1등 엔비디아가 2등인데 시총이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한 4배쯤 되거든요. 물론 실적도 많이 낮지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투자자다. 그러면은 뭐 미래는 내가 전혀 알 수 없지만 AI가 됐든 뭐 태양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시총이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테슬라를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어떻게 진짜 생각하세요? 만약에 네.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서 막 뿌리면 뭐 자율주행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많이 믿는다면. 심지어 조그만 현재 식당도 로봇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이란 단서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라면. 네. 아 믿는 분들이라면 네. 그럼 모아 가셔야죠. 아, 가셔야 돼요. 믿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죠. 믿을 수 있다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요? 있는지 어떻게 그러면은 판단하시는지를 부사장님의 여쭤보는 거죠. 의견. 네. 그러면 핵심이네. 믿을 만한 가치가 네. 있다면 사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가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나중에는 뭐든지 살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네. 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분들의 얘기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빅7이다. 음. 몇 배 정도 PER이 그냥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애플부터 그냥 빅7 다 합치면 저는 그냥 평균 PER. 시장 평균 예, PER. 그 종목에 대한 5년 평균, 역사적 10년 평균, 역사 PER. 평균 PER 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PER이 40배 나옵니다. 테슬라가. 네. 그걸 두고 있는데 물론 넘어갔지만 그걸 두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AI 쪽에 로봇을 본다 하는 분들은 이 주가 합당하겠죠. 저만 생각하는 거, 저만 좀 약간 나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이제 생각의 차이니까 각자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주가 올라왔던 이유가 인도랑 비트였다고 하는 것만은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나머지 올라오면 더 좋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만약에 테슬라만 보유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겠죠. 테슬라, 엔비디아 보유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충분히 10개 이상 종목이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으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0개 종목을 보유하면 모든 게 다 좋아야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바람은 그렇게 그렇죠. 안 예. 되죠. 네. 안 되니까 10개 중에 3종목은 좀 약간 부족해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기업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테슬라만 가져가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얘기 많습니다. 테슬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아깝다. 막 더 사서 좋았을 때. 근데 솔직히 한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요. 엔비디아도 어렵습니다. 적당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10종목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미 증시에서 보면 메타도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메타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메타를 제가 이제 버렸죠 지난번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캐펙 수차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되겠어 싶었는데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캐펙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 보시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빨라졌고 그 타겟팅이 엄청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돈을 쓴 만큼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설명드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메타 플랫폼스는 조만간 광고 시장에 다시 한번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격차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메타 플랫폼 잘 투자한 것 같고 메타 플랫폼스는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뭐 걱정거리가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메타나 구글이 알파벳이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오고 한 이유가
알리나 테무, 그러니까 거기서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이나 리테일러들이 광고를 많이 줘서 잘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회사 이름 없었지만 그게 이제 약간 꺾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실적의 모멘텀이 이번 분기부터 약해진다라고 봐서 도망가는 건 좀 아닌가요? 알리나 테무는 이미 꺾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예, 때문에 예.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예. 식으로 트랜스크립트에 나왔거든요. 예. 이름은 안. 그러니까 걔네들이 꺾였으니까 그럼 그 실적이 덜 반영되면 알파벳이나 메타의 광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멘텀이 꺾였다. 꺾인다는 게 오늘 꺾이고 내일 또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 꺾였으면 쭉 추세가 이어질 거라서 네. 실적에 대한 추세는 계속 더 이어지겠죠. 강세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게 1분기 트랜스크립트 내용이었거든요. 광고 말씀하시는 광고? 네네, 광고문. 알파벳하고 메타는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니까 회사에. 그렇죠. 네.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오히려 아까 있던 투자를 많이 하면서 더 광고가 좋아져 갖고 충분히 그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속된 말 이런 말도 합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상상을 하면 그게 광고가 뜰 정도로 정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광고는 충분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아까 했던 그 광고 없어도 일각에서 뭐 정치 광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뭐 그냥 가십거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했지만 워낙 그 AI 투자 많이 해서 그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그 실적을 이번 분기에 좀 검증하지 않을까 네. 싶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전망치가 너무 높게 나와 있어 갖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고 뭐 그랬는데도 이제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지금 너무 기대가 크니까. 빅테크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좀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100억 달러 투자했다는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되겠네 하시는데 이제는 뭐가 하냐면 그래서 얼마 벌 건데 이어져 갖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더 깐깐함이 있다 보니까 이번 분기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됐을 것 같고 아까 했지만 과연 100억 달러 투자해서 6월 버냐가 좀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더 기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실적이 뭘 보나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히려 확신을 더 심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당장에서 큰 걱정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AI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더 실적이 좋아지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 수준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많이 빠지면 사야 되겠군요. 저희 구독 시청자분들은.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네. 나오는데 마이크론처럼 예상 수준이란 이유 때문에 주식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기대가 크니까. 이러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맞는 거고 보시겠네요. 참 네. 마이크론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마이크론 여러분들이 AI 주식 사실 때는 여러 가지 기업 있지 않습니까? AI 본류가 있고 쭉 있는데 맨 끝에가 이제 그 전력 기업 있다 치면 이어지고 있는 솔직히 저는 최소한 한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넓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넓게 보게 되면 사실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각각의 움직임 폭이 있는데 우리 개인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싶어서 좀 좁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수를 줄인 다음에 실적 그것만 보시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좀 밀어주시고 보지 마십시오. 네. 아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제가 나아 보이는데 네. 만약 비교한다 그러면 네. 그렇게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론이 이제 AI 관련 반도체 종목으로 미국에서 메모리 유일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회계 연도가 달라요. 다른 네, 거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 어닝 시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판단하거든요. 빅테크들의 실적을.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은데 주식이 그날 8%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실적을 보는 사람들이 얘네 빅테크도 실적이 적당히 나오면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우리가 선행시표로 봐야지 그렇죠. 빅테크를 맞출 네.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적 잘 나와 주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이 지난 분기에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미 뭐 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겪었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기업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주가 회복이 빨라집니다. 빨라지죠. 그 대표적인 메타 플랫폼스였는데 지난번 혹시 넷플릭스 기억하시면 넷플릭스가 데이터 공개 안 한다고 주가 다 올라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건들지 않은 주가 하락은 또 금방 회복하니까 그런 기업들 구분하셔서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대응 전략,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해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지에 네.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저 이제 마무리할 예. 시간이 돼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당부하실 예.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예. 마무리하죠.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테슬라 이거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매출하고
단기 순이익인데 이 그림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매출이 위에 있는 보라색입니다. 약간 꺾여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레드콘도 꺾여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를 올리는 게 테슬라에 대한 주가 향상의 어떤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분기 때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한 종목 두 종목에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10종목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몰빵했는지 한 종목 두 종목인지 10종목 보유하신 관상이 분들은 있나요? 몇 왜냐면 종 10종목 분산을 보유하신 했는지 분들은 안 했는지? 10종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해 보이죠. 주가 하락해도. 근데 보통 장이 좋은데 한 종목에 들어가서 고생하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별로 안 저 좋거든요. 맞춰보세요. 두 분 중에서요? 저요. 우리 분산 투자했는지 앵커님은 몰빵했는지. 분산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빵만 하지 않으시면 미국은 시간만 지나면 올라오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편한 게 10.5 이상을 보유하는 거다라고 마지막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듣고 저희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장우석 US스탁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